어떤 종류의 호재든지 그 지역의 가치에 즉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행정구역만 잘라서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GTX를 줄 수가 있는데 GTX야말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각의 의견이긴 한데 집값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면서 이제 매매량이 뭐 작년 연말에 비해서 꽤 늘어난 모습이거든요. 집값 바닥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집값 바닥론에 대해서는 전국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달라졌어요, 과거하고. 지금은 뭐 늘 했던 표현들,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어디가 몰리지 않느냐로 쉽게 판가름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곳들 있죠. 주택 수요가 꾸준한 곳들. 이런 곳들은 가격이 이미 반등해서 올라간 곳들이 있는 거고요. 그 반대로 좀 공급이 많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뭐 입지가 좀 뒤처진다거나 이런 지역들에서는 아직도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량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그 매매량이 크게 증가한다, 크게 감소한다가 어떠한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최근 한 5년, 7년 정도를 보면서 특히 서울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금액을 예로 들어 본다면은 이제 종전에 5억 하던 집이 지금 10억이나 15억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나 기타 적용되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처럼 집이 있으시거나 한번 옮겨 타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좀 많이 부담되세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흔히 국평이죠. 이제 국평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매매량이 그렇게 급증을 하거나 뭐 급감을 하거나는 쉽게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얼마 전과 비교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 정도 얘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는 매매량이 어떤 시장 상황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실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메가서울, 뭐 그린벨트 완화, 철도 지하화 이렇게 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들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용 자체로는 다들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호재들이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호재든지 그 지역의 가치에 즉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기 시작하면 일단 메가서울은 메가시티의 내용이죠. 그런데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행정구역만 잘라서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 범위 내에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되는데 지금 메가서울 논란에서 나왔던 해당 지역들은 뭐 말만 나오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지역과 서울을 직결하는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언제 완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린벨트 완화권이죠.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에 봤듯이 이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였죠. 딱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이 계획된다라고 구체화가 되면 인근 지역의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그린벨트 완화는 기본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완화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기존 생산 시설이 있고 이것을 증설하거나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선 당연히 이미 예정된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당장 가격이 크게 급변할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GTX를 줄 수가 있는데 GTX야말로 뭐 정확하게 얼마나 구체화되었느냐, 얼마나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발표된 2기 G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만 나온 것이지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그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분명한 호재이긴 하지만 당장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인데 이제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일화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철도 지하화는 좀 애매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지하로 묻는다는 내용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뭐 철도든 이제 도로든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 지하화를 하는 이유는 교통 수용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4차선 도로가 있는데 통행량이 너무 많아서 뭐 매일 막히고 감당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도로 옆에는 뭐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뭐 강변 도로 같은 경우에 옆에 강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향을 수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도로가 밑에 또 생기면 뭐 이론적으로는 교통 수용량을 2배로 늘릴 수도 있고 지하를 2단으로 한다면 또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지하화인데 지금 서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철도 뭐 대부분 지하철이죠. 지하철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시되고 있는 그 많이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을 지상 부분을 개발해서 조달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근데 관건은 철도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물 자체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역과 역 사이에 선로가 있고 이 부분을 묻어야 되는데 개발해서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으로 역과 역을 잇는 선을 함께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이 지하화하는 구간도 3개, 4개 정도를 지하화했다 한들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지하화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긴 노선을 지하로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일단 저희가 논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령 그런 것을 충당할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서울만 예를 들더라도 이제 지금까지 계획만 잡혀져 있고 실제 착공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경전철 같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자, 이미 지상으로 운행되고 있는 철도 종류들은 뭐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죠, 이미. 그런데 이걸 지하화하는데 만약에 좀 더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필요하다면은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서 아직 계획만 되어 있고 이제 착공이나 개통이 되지 않은 추가적인 노선들에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경쟁력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의 또 편의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올해 부동산 시장 벌써 2달이 지났는데 남은 기간 동안의 전망 그리고 또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올해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양극화가 점점 심화가 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정착을 할 것인가, 어디에 사도 괜찮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뭐 일각에서는 기준금리의 인하도 기대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자, 2년 전에 기준금리가 막 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0.5%포인트만 올라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게 반복이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 정도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한 폭의 인하를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겁니다. 종전에 저금리 기조에 육박하도록 내린다면 시장이 확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그 즉각 반영해서 대출이자가 내려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설령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을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는 어떠한 건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때문에 올해에는 적어도 작년의 기조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자, 부동산 시장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연구위원님 모시고 분석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